1문단부터 살펴볼게요.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는 이라고 나오죠. 근데 얘들아 여기에서 집중하셔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전통적이라는 단어예요. 지금까지 평가원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살펴보면 평가원은 좀 균형적인 사고를 좋아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이라는 말이 등장하면 이 전통적인 입장과 좀 반대되는 뭐 현대 또는요, 좀 뭐 전통적이지 않은 그런 입장들이 등장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벌써 좀 마음의 준비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뒤에 새로운 입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많은 전통적 인신론자는 이무의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 여기에서 딱 하나만 고를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선택지가 뭐냐? 밑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 참이라고 믿거나, 또는 두 번째, 거짓이라고 믿거나, 세 번째,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다라고 믿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이 세 가지 중 딱 하나만 골라야 된다. 그리고 딱 하나를 고르게 되면 내 믿음의 입장은 100% 그걸 선택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반면에 베이주주의자 등장합니다. 그럼 얘들아, 이 앞으로요,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될 것 같니? 기억과 니은을 비교하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나올 거고, 그게 바로 뒤에 있는 17번 문제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이주주의자는 정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참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에서부터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펙트럼이라는 거죠.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던 기억의 입장과는 달리 0에서부터 100%까지 신뢰할 수 있는 그 스펙트럼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베이주주의자들은 믿음의 태도에 포함을 시켜서 뭔가 믿음의 태도를 좀 더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 16번에 5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에 5번을 보시면 사실 5번에 대한 답을 바로 할 수가 있죠. 이무의 명제에 대해서 전통적 인신론자의 입장이라면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다라고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요. 베이즈주의자라면요. 가장 약한 정도 수준부터 가장 강한 정도까지의 어떤 정도를 내가 고를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16번에 5번은 답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다시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문단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종종 임의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새롭게 알게 된다. 자, 이것을 베이즈주의자의 표현으로 바꾸면, 자, 여기 밑줄 새롭게 알게 된다라는 것을 베이주주의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뭔가를 새롭게 안다는 것은 베이주주의자 입장에서는 바로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다라는 거래요. 그러면 베이주주의자 입장에서는 뭔가를 새롭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게 되는 것은 믿음의 정도가 변화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바로 치환시킬 수가 있겠죠. 자, 베이주주의는 이런 경우에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니? 어떤 경우야? 이런 경우 바로 위에서 설명했던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 경우. 즉 뭐? 참인지 거짓인지를 새롭게 알게 된 경우에 그죠? 믿음의 정도가 어떤 방법으로 변해야 하는가를 설명해 준대요. 그러니까 베이주주의자가 주장했던 건 뭐예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기존의 믿음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이 얘기가 되겠고요. 자, 요 문장을 보고 나서 16번에 4번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16번에 4번을 보시면 믿음의 정도를 바꾸어야 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바꾸어야 할까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베이즈주의자가 이제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얘들아 16번에 4번은 본문에서 근거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지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에 따르면 인식 주체가 특정 시점에 참이라는 것만을 또는 거짓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됐어. 얘들아, 아까 전에 위에서 새롭게 알게 된다라는 건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바꿔야 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지금 주어진 이 상황, A가 참이라는 것 또는 거짓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되면
뭘 바꿔야 돼요?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자, 밑으로 볼게요. 다른 의무의 명제 A에 대한 인식 주체의 기존 믿음의 변화의 정도는 조건화의 원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되는데, 조건화의 원리를 이용하면 돼. 그럼 조건화의 원리가 뭔데? 라고 질문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조건화의 원리는 지금 베이주주의자가 설명해 주려고 하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믿음의 정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인서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지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고 16번에 3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믿음의 정도를 어떤 경우에 바꾸고 어떤 경우에 바꾸지 말아야 할까? 요거에 대해서 지금 조건화의 원리로 설명을 하겠다. 그 얘기인 거죠. 따라서 16번에 3번도, 4번도, 3번도 근거를 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오실게요.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믿음의 정도의 변화에 관한 원리입니다. 또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만약에 인식 주체가 A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애초의 믿음의 정도에서 A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되어야 한다. 말이 어렵죠. 그래서 좀 간단하게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까지 읽어본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요. 기존의 입장은요. B가 참이야. 여기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맞지요? 그런데 내가 지금 뭘 알게 됐어? A가 참이라는 걸 새롭게 알게 됐죠?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내용은 바로 요겁니다. 정도가 변화해야 하는데 어떻게 변화를 해야 하냐? A가 참일 때에 B가 참입니다. 라고 변화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조건도 같이 고려해야 돼? A가 참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까지 고려를 해서 B에 대한 입장을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밑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에 예시가 또 등장을 하네요. 예를 들어 갑이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약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조건에서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강하게 믿고 있었대요. 그럼 얘들아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얘를 A로 바꿔볼게요. A에 대해선 약하게 믿고 있었고요. B가 참일 때에 A는 강하게 믿고 있었대요.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약하게 믿는다는 거는 정도가 낮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아주 거칠게 좀 표현해 보면 한 40% 정도 믿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B가 참일 때에 A가 참이다라고 하는 걸 강하게 믿고 있다고 했으니 한 80% 정도 믿고 있다라고도 바꿔볼 수가 있겠어요. 자, 조건화 원리에 따르면 갑이 실제로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럼 뭐예요? 지금 오늘 비가 온다는 요거죠. B가 참이라는 걸 새롭게 알게 됐을 때 A가 참이라는 것을 그 이전보다 더 강하게 믿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언제요? 이 상황보다요. A 하나만 참이라고 믿고 있을 때보다 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이 상황을 고려해서 더 강하게 믿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자, 조건화 원리는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동시에 둘 이상인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러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고려해서 기존의 입장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이 원리는 믿음의 정도에 관한 것이지 행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지요? 자, 그럼 얘들아, 요 문장 보시고 18번에 2번 한번 잠깐 보실게요. 18번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화 원리에 대한 설명인데요. 18번에 2번은 믿음의 정도 변화 없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얘들아, 지금요, 조건화의 원리는 행위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답이 될 수가 없겠죠. 다시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명제들 중에는 위의 예처럼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조건화 원리에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 명제와 관련이 없는 명제에 대한 것은 변하면 안 됩니다. 자, 요 문장 보시고요. 18번에 3번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18번에 3번 보시면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기존의 입장을 바꾸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해줬죠. 입장을 바꾸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따라서 18번에 3번도 틀렸고요. 자, 16번에 3번도 한번 보러 봐 보겠습니다. 자, 16번에 3번 보시면 믿음의 정도 어떤 경우에 바꾸고 어떤 경우에 바꾸지 말아야 할까? 우리 아까 전에 살펴봤던 조건화 원리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바꿔야 되는지 답이 됐고요. 어떤 경우에는 바꾸면 안 돼요? 방금 전에 읽어봤던 우리가 알고 있던 명제와 무관한 것을 새로 알게 되면은 입장을 바꾸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지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베이즈주의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고요. 자, 아까 전에 믿음의 정도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은 언제였어? 특별한 이유가 있는 상황이었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었을 때. 자, 베이즈주의자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용적 효율성에 호소할 수 있다. 무슨 말인가 싶어요. 자,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을 이라고 얘기했죠. 이건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이주주의자들은 이런 실용성과 효율성에 호소를 해서 이유가 없으면 입장을 바꾸지 말고 이유가 있으면 입장을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16번에 1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번에 1번 보시면 아까 전에 정당화 했죠. 어떻게? 실용적인 효율성을 생각을 해서 이유가 없으면 입장을 바꾸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1번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틀린 건 몇 번? 2번입니다. 왜요?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꾸어야 하면 안 된다라고만 얘기했지 바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답을 찾을 수가 없겠죠. 따라서 2번은 틀린 말입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를 옮기는 행위는 아마도 이때 약간 반수생들이 좀 놀라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를 옮긴다면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겠죠. 마찬가지로 특별한 이유가 없이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것도 뭐예요? 불필요하게 소모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용적인 효율성을 생각을 한다면 특별한 이유 없다면 기존의 입장은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들아 베이주주의자들의 입장을 간단하게 두 줄로만 요약하면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그 특별한 이유를 반영시켜서 그 정도만큼 입장을 바꿔라. 근데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 그냥 기존의 상태를 유지해라. 요 두 가지예요. 그지요? 자, 그럼 얘들아 여기 보고 18번에 1번 한번 볼게요. 얘들아 이거 뭐라고 얘기했어? 방금 전에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을 바꾸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죠. 따라서 1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4번과 5번도 한번 살펴볼 건데 먼저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의 명제를 새롭게 알기 전에 그와 다른 명제에 대해 가장 강하지도 않고 가장 약하지도 않은 믿음의 정도를 가지고 있대요. 그럼 얘들아 이 정도 수준은요 한번 우리가 수를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명제에 대해서 저는요 한 이것이 참이라는 데에 한 50%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짓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50%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아 이 사람 뭐야?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하진 않지만 어쨌든 정도로 입장이 있는 거죠. 근데 얘들아 이 A의 상황을 뒷받침해주는 B라는 명제를 내가 새롭게 듣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B라는 명제라는 전제 하에서 A는 참일 가능성이 높아져. 그럼 얘들아 이런 경우에는 이 정도가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럼 얘들아 제가 방금 전에 도입한 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살펴보고 있었던 베이즈주의의 조건화 원리를 그대로 적용시킨 겁니다. 그럼 얘들아 가장 강하지도 않고 가장 약하지도 않은 믿음의 정도를 가지고 있는 인식 주체에게도 지금 도입이 가능하죠? 그럼 얘들아 적용할 수 없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되겠네요. 자, 그럼 4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되고 동시에 그와 다른 명제가 거짓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 자, 지금 명제가 몇 개? 1번. 그와 다른 명제 2번. 그지? 근데 얘들아, 아까 전에 앞부분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건화 원리는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동시에 둘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4번이 그 얘기인 거죠? 그지? 따라서 얘들아,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동시에 둘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18번에 4번은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맞나요? 오케이. 자, 이제 위에 있는 16번도 답 한번, 17번도 답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우리가 살펴봤던 전통적 인식론자인데, 인식론자는 세 가지 중 하나를 택하는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죠. 반면에 베이즈주의자들은요? 정도 차이만 있다라고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만약에 을이 기억이라면 동시에 니은일 수가 당연히 없겠죠? 왜요? 기억은요, 참을 고르거나 또는 거짓을 고르거나 또는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닙니다. 라는 것 중 하나만 골라야 돼. 근데 얘들아, 만약에 니은이 이런 입장이라면 저는 참은 50%인 것 같고요. 거짓도 50%인 것 같아요. 그럼 얘들아, 이런 상황이면 어떡해? 기억 입장에선 뭘 골라야 돼? 고를 수가 없죠? 그럼 얘들아,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사례는요. 기억일 때에 동시에 니은일 수가 없는 상황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지요? 따라서 1번 맞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기억은 을이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고 믿는 것은 얘들아, 기억이 만약에 거짓이라고 믿었으면 그냥 거짓으로 끝나는 거죠. 얘들아, 여기선 뭐래요? 가장 강한 정도로 믿는다라고 얘기해서 틀렸죠. 정도로 믿는 건 뭐야? 니은의 입장입니다. 그지요? 자, 얘들아,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고 믿는다면 내일 눈이 온다라는 똑같은 문장이 거짓일 수는 당연히 없겠죠? 세 가지 중 하나만 골라야 되는 거니까요. 3번 맞고요.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니은은요. 얘가 참이라는 것과 똑같은 문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50%로 볼 수가 있죠. 정도에 대한 거니까요. 따라서 4번도 맞는 말. 자, 5번입니다. 모두 거짓이라고 믿더라도 후자를 전자보다 더 강하게 거짓이라고 당연히 믿을 수가 있죠. 왜? 만약에 이거를 51% 거짓이라고 믿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믿는 것도 거짓이라고 믿는 거죠. 또는요, 얘를 70% 거짓이야 라고 믿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믿어도 거짓으로 믿는 건데 후자를 전자보다 더 강하게 거짓이라고 믿을 수 있겠네요. 따라서 5번도 맞는 말.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9번으로 넘어가 볼 건데 19번은 이때 수능 당시에 오답률 6순이었어요. 그러니까 56.6%의 친구들이 틀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요. 병과 정은 가가 참이라고 믿지만 아주 강하지는 않아요. 근데 뭐가 참일 거라고 추측하고 있어? 병의 수첩은 체육관에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요. 제가 나라는 걸 배웠습니다. 체육관에 흰색 수첩이 있대요. 근데 지금 위에 이런 말이 있었어. 병과 정은 공동 발표 내용을 기록한 흰색 수첩 하나를 잃어버렸고 병의 이름이 적혀 있대요. 그럼 얘들아, 가랑 나를 둘 개만 알고 있다게 된다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제가 기존에 가를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나도 참이라고 믿는다면 기존의 믿음의 정도가 훨씬 더 높아지겠죠? 왜냐면 나는 가를 뒷받침해 주는 거니까요. 따라서 이렇게 되면 믿음의 정도 기존보다 더 높아질 겁니다. 자, 두 번째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근데 나가 아니라 다를 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병의 이름이 적혀 있지만 어떤 색인진 모르겠지만 그게 병의 집에 있대. 근데 아까 전에 그 수첩 이름에 병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얘기했죠? 그럼 얘들아, 따라서 가랑 다를 알게 되면은 믿음의 정도가 기존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 그지? 요거를 한번 정리해 놓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가와 관련이 없는 명제를 알게 되면 당연히 믿음의 정도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맞는 말. 2번입니다. 나만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떤 상황? 지금
1번의 상황이 되는 거죠. 따라서 믿음의 정도가 더 강해질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2번 맞는 말. 3번입니다. 자, 얘들아. 병이 나를 알게 된 후에 다를 추가로 알게 된다면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다를 추가로 알기 전, 얘들아, 다를 추가로 알기 전에는 뭐만 알 때야? 나만 알 때인 거죠. 그러니까 얘들아, 다를 추가로 알게 될 때는 가와 나만 알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얘들아, 가가 참이라는 것을 이 알기 전보다 추가로 알게 되는 상황, 가, 나, 다를 세 개를 모두 다 알게 되는 상황이랑 비교해 볼게요. 자, 얘들아, 당연히요, 가랑 나를 알게 된 믿음의 정도 높아지겠죠? 근데 여기다가 다까지 들어오게 되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가가 진짜 맞나? 아닌가?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럼 얘들아, 당연히 뭐만 알 때 훨씬 더 믿음의 정도가 강해요? 그렇죠. 나만 알 때가 훨씬 더 강해지겠죠? 따라서 이걸 추가로 알게 될 때는 다를 추가로 알기 전보다 훨씬 더 약해지는 건 가능한 말입니다. 4번 보도록 할게요. 병이 나와 다를 동시에 알게 된다면 당연히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나와 다가 참이라는 조건을 대한 정도로 변하겠죠. 이게 바로 뭐의 원리랑 똑같아요? 조건화의 원리에 그대로 똑같은 말을 대입시킨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지요? 자, 이제 5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병과 정이 나를 알게 되기 전에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서로 달라요. 그죠? 가에 대해서 누군가는 30% 정도 믿고 누군가는 50% 정도 믿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근데 나만을 알게 된 후에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과정의 믿음의 정도가 같을 수 없을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지금요, 이 5번의 말이요, 성립을 하려면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돼? 병과 정이 있어요. 기존에 믿던 믿음이 요 정도예요. 그지? 정이 훨씬 더 크죠? 자, 이때 나를 새로 알게 된다면 누구나 똑같은 정도로만 나에 대해서 똑같이 증가시켜야 됩니다. 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맞나요? 그래야만이 이 말이 참이 되겠죠. 근데 얘들아, 만약에요, 병은 마음속으로 나가 참일 경우에 가는 100% 참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정도요, 나가 참이면 가도 무조건 100% 참이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 전제가 마음속에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얘들아, 이런 상황에는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나가 들어오게 되면 100% 참이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얘들아, 이렇게 되면은요, 둘의 믿음의 정도가 어때죠? 같아질 수가 있네. 그지? 근데 일단 첫 번째 이 본문에서는요, 사람마다 다 똑같은 정도로만 증가한다라는 전제 조건 주지 않았어요. 두 번째, 자, 아까 전에 전제가 뭐였었어? 앞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었었죠? 만약에 이런 전제가 있었다면 지금 예시에서 갑의 마음속에 이런 상황이 이미 전제가 되어 있었다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정도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뭐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결정돼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5번은 충분히 가능하죠. 같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을 수 없다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9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오답률이 높았던 지문들 위주로 먼저 살펴보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뒤에 있는 지문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